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전월세 대책에 부동산 시장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당초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게 골자였는데 영세 집주인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고 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일주일 안에 이제 그 보완책까지 2번 전월세 대책을 내놨는데 당초에는 월세 세입자들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게 골자였는데 좀 혼란만 좀 더 가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전반적으로 이게 세금이라는 게 국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부동산은 한번 사면은 또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당초에 이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이주택자 중에서 이제 전세 놓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서 그러면은 과연 내가 계속해서 전세를 가져가야 될 거냐, 아니 월세로 돌려야 될 거냐, 아니면 팔아야 될 거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고심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 이주택자 그 월세 소득 이분들에게 과세를 2년간 유예하겠다라고 바뀌었고 또 어떤 부분이 바뀐 게 있습니까? 지금 원래 이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택자 2천만 원 이하의 예.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한다는 것이고, 예. 2016년부터는 이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 분리과세라는 게요. 말하자면 이제 월급 받는 게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자로 받는 이런 금융소득을 합산 과세를 하지 않고 예. 14%로 해서 단일 과세로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필요 경비율을 이제 종전에 40%에서 60%로 올린다든지 예. 뭐 기본공제를 400만 원 신설한다든지 이런 노인이나 장애인 예. 공제를 더 확대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초 이제 정부가 내놨던 원래 안대로라면 이제 그런 그 영세 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은퇴한 이후에 이런 월세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좀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가 아니었나도 싶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바뀌게 된 것은 좀 어떻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예. 없는데요. 당초 이제 그 발표가 나왔을 때는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내가 이제 월세로 한 100만 원 정도를 받는 은퇴자라고 본다면은 예. 이번에 14%로 이렇게 과세를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종전에 종합과세 할 때는 6%를 적용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이제 크게 늘어났다. 이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이제 수정안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니까요. 예.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이주택 은퇴자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83만 원 이하, 그리고 전세는 8억 7천만 원만 넘지 않으면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예. 이런 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예. 사실상 이제 2년 동안 유예한다고 그러지만 어차피 이제 시행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예. 전반적으로 좀 세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예. 그보다 또 다른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가 이게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예. 요새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은퇴자들 분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 건강보험료가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다.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이번에 이게 단순한 어떤 그런 임대소득세에 대한 과세뿐만 예. 아니라 그에 뒤따르는 건강보험료 이게 굉장히 후폭풍으로 좀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월세가 소득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월세, 그러니까 소득세가 드러나면서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이제 부과가 되면서 그거에 따른 또 반발도 커진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보완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 부분에 보고 대한 좀 있습니다.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세, 월세 형평성 차원에서 전세 놓은 이주택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건 좀 상당히 전향적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시장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주택자가 전체 다주택자 가운데 한 85% 정도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전세를 놓는 사람들 생각을 보면요.
주로 전세는 무이자 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흔히 이제 전세 끼고 집 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할 경우에 아무래도 심리적인 압박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그렇게 부담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연봉 5천만 원짜리가 집을 이제 사서 전세를 이제 5억 원에 이제 이렇게 임대를 놓을 경우에요. 예. 연간 한 19만 원 정도 세금을 내거든요. 예. 근데 그 전세 보증금을 받아다가 은행에다 맡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했을 텐데 그러면 양쪽에도 부과를 하면 이중 과세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자는 또 빼줍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아까 19만 원 낸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거의 부담이 없는데 근데 전체적인 이제 이주택자의 전세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게 했다는 예. 정책의 방향성 이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비유도 하더라고요. 5일장에 흔히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판을 이제 깔아놓고 집에서 이제 못 쓰는 물건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팔려고 이제 하는 예. 경우가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은 등록하고 뭐 세금 내라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집을 이렇게 하나 사서 전세 놓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그렇게 피부로 뭐 이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예. 막상 이게 현실화되니까 좀 긴장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결국엔 정부가 이렇게 전월세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전세값 잡고 또 월세 좀 부담 줄여주려고 내놓은 것일 텐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이 부분이 참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일단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지금 집값도 과거처럼 오르는 시대도 아니고 또 재산세 내야 되고 또 임대소득세까지 내야 된다 그러면은 주택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없다고 보겠지요. 그러면 네. 아마 갑자기 팔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일부는 아예 월세로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전세로 내도 세금 내야 되고 월세로 내도 세금 내야 된다면은 네. 아예 월세로 내서 수익을 극대화한 다음에 세금 내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주택의 월세화 현상들이 좀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고요. 상가 쪽으로 좀 관심을 좀 많이 갖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상가는 굉장히 지금도 세금이 투명화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일부는 아마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아예 세금을 감면받는 어떤 그런 모습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이게 계속 2년 뒤에도 계속 이어질 것인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수정해야 된다는 예. 얘기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마 1차적인 고비는 6월 이제 국회 통과가 뭐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예. 수정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는데 예.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이게 세금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과 밀접한 어떤 그런 분야인데 예. 조금 더 신중한 어떤 그런 접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세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장기 변수가 돼야 되는데 너무 단기 변수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단 그런 게 이제 있는 것 6월에 같습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여러 부분들이 좀 수정 보완을 거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수정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 전세로 갖고 있는 그 집이 두 채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과세 기간을 아예 이제 2년 뒤에 한다고 그러는데 좀 더 미루거나 아니면은 아예 좀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방안들이 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왜? 영세 임대 사업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전세 임대 놓는 분들이 뭐 제가 뭐 특별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예. 지금 전세가 급속하게 없어지면서 월세로 대체되면서 이 세입자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월세 부담액이 전세보다 한 최고 4배까지 높으니까요. 예. 그러면은 월세화가 이렇게 가속화되면은 어떻게 보면 길바닥에 돈 다 뿌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미래의 어떤 미래를 저축하는 어떤 그런 기회도 잃어버리고 굉장히 고비용 구조로 가기 때문에 저는 전세 제도가 좀 더 남아 있었으면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서둘러 전세에 대해서 좀 과시하는 것은 조금은 속도를 늦추는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어떤 보완책이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월세 지원책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됐던 게 이게 세액공제를 해주는 기준이 세대주 합산 기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세대주의 연봉 기준이다 보니까 부부 합산 소득이 억대를 넘어가는 경우에도 월세를 지원을 받는 이런 또 그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도 좀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지금
남편이 연봉이 2억인데 아내가 연봉이 뭐 한 7천만 원 채 안 된다 그러면은 예. 아내 이름으로 이제 계약을 해서 월세 계약하겠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연말에 최대 75만 원까지 이제 혜택을 받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게 모든 주택이 해당되지 않고요. 흔히 이제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러죠.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세대주라는 어떤 그런 요건이 있어야 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 고액 연봉자에게까지 과연 이런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 부분은 다소 형평성에 좀 그리고 국민적 감정에 그렇게 부합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참 미세한 부분에서 좀 그런 좀 부작용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밖에 이제 그 과세 미달자 같은 경우에 516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이들 같은 경우에도 좀 역차별을 받는 그 결과가 됐는데 이제 주택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게 앞서 이제 고한석 기자의 리포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워낙 월급이 이제 적어서 예. 뭐 세금 낼 돈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이제 공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주택 바우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직접적으로 소득을 이제 보조하는 겁니다. 이미 유럽 같은 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10월부터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금액이 너무 좀 적다는 겁니다. 뭐 예. 평균 한 11만 원 정도가 되는데 서울 지역에 지금 어지간한 원룸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5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좀 더 대상자를 넓히고 금액도 좀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11만 원이라는 금액은 좀 턱없이 부족하다. 또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좀 아무리 참 적은 세금이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세금을 더 내야 된다 하면은 굉장히 그 조세 저항도 있고요. 좀 민감한 것도 사실인데 이번 대책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뭐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거의 없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일부 지화 경제화하는 어떤 측면이 있고 너무 비제도권화되어 있는 측면 이런 게 약간 문제점이었는데 예. 상가처럼 아예 투명화하고 이제 제도권으로 유입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택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이게 산업화되면서 하나의 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하니까 아무래도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예. 그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점진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예. 다만 조금은 그 좀 이렇게 소프트 랜딩이라 할까요? 예. 이런 측면에서 좀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방향성, 정체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너무 조세 정책을 성급하게 내놓은 게 아니냐 또 이런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